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6월 모의평가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부분 35번부터 39번까지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트 지문 나왔는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본문을 두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용언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자, 어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어미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활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요 정도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용어는 뭐냐? 용어는 활용하는 말입니다. 자, 용언과 활용이 나왔죠? 그럼 활용이 뭐냐? 활용은 어간 플러스 어미입니다. 어간 플러스 어미. 그리고 어간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보통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어간은 기본형 마이너스 다이다. 기본형 마이너스 다이다. 그리고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기본형이 아름답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를 뺀 아름답이 어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가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름답고 아름답우니 아름다워서처럼 여러 가지로 활용하죠. 다양하게. 용언의 활용형은 원칙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런데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원칙을 얘기했고요. 원래라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예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쌓다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용언이 되고요. 그러면 쌓고라고 하게 되면 용언의 어간이 쌓, 고가 어미가 되죠. 근데 발음을 해보니까 쌓코가 돼요. 그러면 요 히읗과 기역이 축약이 되어 피카츄 털, 키읔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센 소리는 피카츄 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쌓코라고 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요게 표기에는 발음이 안 되고 발음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기에 반영이 되지는 않고 발음에만 반영이 됩니다. 쌓아, 그러면 어간이 쌓다에서 다를 뺀 어미가 아가 됩니다. 그러면 좌우를 비교해 보니까 히읗이 사라졌네요. 그러면 히읗이 탈락된 거죠. 그런데 쓸 때는 쌓아 할 때 히읗 쓰죠. 그래서 이 쌓아는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반영까지 쓸까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쌓는 볼까요? 요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다음에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데, 디귿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음절의 끄소리 규칙, 디귿이 니은으로 바뀔 때는 비음화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쓸 때 쌓는이라고 쓰지 않죠? 역시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날다의 경우에 날다가 용언이 되고요. 날이 어간이죠. 날다에서 다를 뺀 고가 어미가 됩니다.
그러면 날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날아 별다른 현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니 그러면 리을이 탈락이 됐네요. 네, 리을 탈락이 난이라고 발음하지만 실제로 쓸 때도 난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거는 표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눴습니다. 표기에 반영된 경우, 안 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를 쌤이 1-1이라고 하고요. 반영되지도 되지 않기도 한다는 1-2라고 하면 그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문단 했고요. 2문단 한번 와볼까요? 여기 A라고 묶어져 있는 거 보니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이제 어간 끝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의 표기에 반영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어간말 모음이 오, 우이면 반모음은 W와 J가 있습니다. 교체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오다 할 때 나오다의 어간이 되죠. 나오다의 어간 나오. 그다음에 어미 아를 붙인다. 아나 어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와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오가 그 다음에 있는 와에 있는 오로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가 아니라 W라고 하는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오가 W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 어간 말 모음 단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가 됐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학생들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오는 오라고 단독적으로 나오는 단모음 즉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혀 위치가 달라지지 않은데 이 W라고 하는 반모음은 이중모음 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를 둘로 나누면 와 하고 길게 발음하면 뒤에 아만 남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아가 단모음이고 다음 앞에 있는 W가 반모음이라고 해요. 이는 쏘아가 쏘아로 될 때도 발견된다. 그러면 쏘아 할 때 쏘라고 하는 단모음 오가 쏘아 할 때 여기 있는 것이 W니까 다른 예를 들었죠. 이제 둘째, 어간말 모음이 이이면 어간말 모음 이가 쌤 노란색 지금 2개 칠했는데요. 기억하고 니은 있잖아요. 원래는 국어에서 이거를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억과 니은을 모음 축약 쏘아가 됐어요. 나오아가 나와가 됐어요.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면 이가 반모음 J로 교체될 수 있다. 견디어 한번 볼까요? 견디는 어간인데요. 어가 붙었죠. 근데 이라고 하는 단모음 이가 아까와 같은 패턴입니다. 단모음 이가 음절이 줄어 견뎌 그래서 줄여 해서 선생님이 축약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견뎌 할 때 요 여 속에 J가 들어 있습니다. 뒤엔 어가 남겠죠. 그래서 이가 J로 역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견디어처럼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러면 선생님 요 부분은 또 역시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둘게요. 자, 견디어 할 때 이 어가 있었잖아요. 어가 있었는데 여가 될 때는 쌤이 W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가 없던 W가 생겼죠. 그래서
W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J가 생겼죠. J가 첨가된다. 그래서 이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음운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반모음 첨가. 그리고 고수의 국어, 고수의 문법 검색하면 음운 변동 강의 전체 강의 다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시옷 불규칙, 시옷 불규칙은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인데 밥을 짓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지어가 되죠.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예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어간 말 모음이 아나 오면 동일 모음이 탈락한다. 그래서 사다에서 사 플러스 아 하면 아가 두 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아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아 하나가 탈락했다. 넷째, 어간말 모음이 으이면 어간말 모음 으가 탈락한다. 우리 으 탈락이라고 합니다. 으 탈락. 쓰어 하면 써, 끄어 하면 꺼 되는 현상이죠. 으탈이라고 쓰겠습니다. 쓰다의 경우에 어간 쓰에 어가 붙으면 으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 위의 경우들에서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모두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네요. 그 다음에 3문단 넷째의 경우와 관련하여 넷째가 탈락이죠. 탈락과 관련해서 어간 만음이 으가 아니라 르일 때 탈락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때는 르 불규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르 불규칙은 르가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러 불규칙은 어가 이 푸르러처럼 러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가령 쓰다에서 활용하는 치르다와는 달리 그러면 치르다의 경우에 치르 플러스 어 해서 치러가 되니까 으탈이죠. 그리고 쓰다도 으탈입니다. 근데 지르다는 질러처럼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어서 질러가 되고요. 그럼 이거는 르 불규칙이고요. 정상에 이르다, 도달하다, arrive의 뜻일 때는 어가러로 바뀌는 이르러 하는 러 불규칙인데 이거는 표기에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35번 문제. 35번 문제 정답률이 87%좀 높네요. 쉬웠다는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영원히 불규칙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원래 형태대로 적을 수 없죠. 표기에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르 불규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르 불규칙이면 어간 어미가 여기서 지르이고요. 그 다음에 어인데 질러가 된다면 원래 형태가 변해버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아니고요. 2번 영혼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죠. 우리 1문단에서 쌓는, 쌌 플러스 는이 나중에 최종 발음 싼 선생님 해드릴게요. 이 경우에 히읗이 쌌는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나중에 싼는으로 됐다면 비음화가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음 변동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팁을 드리면 여러분 만이라든지 극단적인 표현 있잖아요. 모두라든지 요거는 좀 회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의심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푸니는 음운 변동 일어났지만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풀다에 니를 붙이니 푸니가 됐고 이것은 리을 탈락인데요. 우리는 푸니라고 쓰죠. 따라서 이것은 표기에 반영된 거죠.
않았다. 틀렸네요. 4번. 본떠는 달아서와 달리. 우리 달아서와 달리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본떠를 한번 볼까요? 기본형이 본뜨다죠. 본뜨 플러스 어가 되겠죠. 그러면 본떠가 됐습니다. 좌변 우변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의가 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쓸 때 본떠라고 쓰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된 거 맞습니다. 달아서와 달리 할 때 달아서 해볼게요. 달타가 기본형이니까 달이 어간이죠. 그리고 아서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아서라고 쓰죠. 별 이상 없어요. 그런데 발음을 해보면 달아서라고 쓸 때 이걸 비교해 보면 히읗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럼 음운 변동은 히읗 탈락인데 이 히읗 탈락이 표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요것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정상에 이르다는 어를 붙여보면 이르러가 되니까 이것은 러불입니다. 러불. 근데 주의사항을 이르다는 말하다이죠. 따라서 이때는 일러가 주의사항을 일러 할 때는 르불이 됩니다. 리을로 바뀌는. 그러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 그렇지 않죠. 이르러는 미만 변하고요. 미만 변하고요. 그다음에 일러는 간만 변하죠. 간만 변한다. 설명해 드릴까요? 이르러의 경우에 이르다 도착하다입니다. 앞에 거 플러스 어를 붙였어요. 이르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간이고요. 이것이 어미입니다. 분명히 어미만 변했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일러 이르 플러스 일러. 그러면 여기에 어는 그대로 있고요. 이르 할 때 이르가 리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간이 변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A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죠. 자, 기역에 나오다 할 때 기역은 자 본문 노란색에서 어간에 있는 O가 W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O가 W로 바뀌었다 할 수 있겠죠. 1번 꼬아서는 꼬다에서 아서가 와서 그다음에 꽈서가 됐기 때문에 여기 O가 W로 바뀌었다 할 수 있겠고요. 보아서는 보 플러스 아서기 때문에 똑같이 보아서가 된다면 O가 W로 바뀐 사례로 추가할 수 있고 맞는 말입니다. 2번 단여. 니은을 왼쪽에 본문 보시면 단모음 이가 제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가 제이로 교체되는 현상. 그러면 견디어 할 때 이가 제이로 바뀌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여는 다리 플러스 그러면 단여가 되면 이가 제이로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려고 그러면 기본형이 어울리다죠. 어울다가 아니라 그리고 플러스려고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울리려고입니다. 어울리려고가 아니라 어울리려고입니다. 그러면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니은의 두 번째 사례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 4, 5는 설명을 해 드릴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디귿은 어가 제이가 첨가됩니다. 제이
첨가 반모음 첨가입니다. 그럼 버티어는 버텨가 되죠. 버텨. 그래서 가능하고요. 이어와 달리는 이어는 여로 되지는 않죠. 이여 버티어 버티여 이여가 되네요. 잠깐만요. 두 점을 이어죠. 아, 이거 알겠다. 이어가 여러분 여기 주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예외. 다음에 동음 탈락은 나무라서는 나무라다죠. 나무라다니까 플러스 아서가 붙으니까 동음 탈락이 됐죠. 따라서는 따르다니까 플러스 아서가 되면 탈락이 되죠. 탈락이고 얘는 탈락이니까 동음 탈락, 그러면 달리가 맞는 말이죠. 마지막에 탈락인데 담가는 담그 플러스 아니까 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아는 모으다니까 모으 플러스 모아니까 역시 탈락이니까 추가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음운 변동 66%. 자, 36번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 다음에 37번이 정답률 엄매하는 친구들 1등이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왼쪽에 있습니다. 문제 왼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왼쪽. 자, 오늘은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피동전미사 나왔고요. 피동전미사. 피동전미사는 여러분 이희리기입니다. 이희리기. 이렇게 써볼까요? 이희리기. 그 다음에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기문장. 서술절이죠. 서술절은 토끼는 귀가 길다처럼 주어 서술 주주술입니다. 토끼는 귀가 길다. 나는 머리가 크다. 이 방은 온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따뜻하다. 이렇게 주주술. 그 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선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손꼽히는 이라고 한번 볼까요? 손꼽히는 할 때 희가 보이네요. 그러면 손꼽다에 손꼽음을 당했다. 그러면 피동전미사가 실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피접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실현된 서술절. 선수는 실력자이다니까 주주술이라니 그냥 주술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서술어로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서 친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왔다. 여러분 담긴 할 때 담다가 있고 기가 있죠. 그럼 이희리기가 있으니까 피접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실현되어 왔다. 디귿은 본용은 보조였는데 모아왔다를 볼까요? 자, 그러면 내 짝이 사진을 모아서 왔어요. 따라서 모으는 것도 진짜고 온 것도 진짜입니다. 나한테 졸업식장에 가져온 거니까 그동안 모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모아서 진짜 온 겁니다. 그래서 본용언이고 뒤에도 본용언이에요. 이것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현되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본 보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 기가 보이죠. 기. 그러면 기가 이리기일 수도 피동전미사일 수도 있지만 넘기다는 부탁을 넘기는 것은 넘게 하다 이 뜻으로 사동전미사이죠. 사동전미사 따라서 넘게 하다기 때문에 기억이 실현되지 않았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서술절인데 한번 볼게요. 친구가 마음이 여리다 주주술이죠. 따라서 주주술 서술절 실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4번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 자, 이렇게 볼까요?
우표가 값이 올랐다. 우표가 값이 올랐다. 토끼는 귀가 길다. 그래서 주주술 서술절 실현되었고요. 디귿은 본용은 보조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으로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버렸다. 보여 할 때 보이어입니다. 보이어. 그러면 보이어인데 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것으로 보여. 그러면 기억이 실현된 거죠. 피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걸려버렸다는 본용은 보조용어는 실현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 여러분 사동과 피동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동인지 피동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러분 고수의 국어 사동 피동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해설 강의, 개념 강의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관형사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형사절. 관형사절이 쓰이려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 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사형 전성어미 관전이라고 하는데요. 관전.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릴,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던,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명사가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을 네모칠게요. 사실. 그런데 여기 사실이 있고요.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보시면 앞에 요 니은이 보이고 노력한에도 니은이 있습니다. 네, 기억의 사실은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주어에 해당되며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할 때 요게 관형절인데요. 요 파란색을 사실을 이 괄호 속에 집어 넣으면 이번 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졌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된 겁니다. 따라서 아하 주어가 한번 생략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나 문장은 동생이 열심히 노력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의 사실 문장이 관형절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해요. 동생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생이 열심히 노력했다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격 관형절이라고 해요. 그럼 위에 가는 동격 관형절, 동격 관형사절 이렇게 얘기하고 위에 거는 무엇이라 하느냐? 가는 성분 관형사절이라 합니다. 성분 관형절, 관형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략됐느냐? 생략되면 성분 관형사절, 생략되지 않았으면 동격 관형사절입니다. 반면 두 번째 관형사절은 원래 동생이 열심히 노력하였다가 사실 내용, 그건 동격이라는 거고요. 수식받는 명사인 사실이 관형사절 문장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 뭘 물어본 거예요? 기억 니은을 물어봤구나. 그러면 기억은 성분 관형절이네요. 자, 여기서 기억을 네모치겠습니다. 기억을 기억이 들어갈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함께 어울렸던이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을 집어넣을까요? 어떤 기능을 못하죠.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시간 줄일 수 있겠죠? 2번 쌤이 파란색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사건 네모칠게요. 어제 박물관에 일어난 사건이죠. 집어넣을까요?
사건이 박물관에서 일어나니까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3, 4, 5가 생략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단점입니다. 그러면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요. 동격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났다. 가능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격. 그다음에 새벽마다 운동을 했다.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했다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맞는 말이 됩니다. 39번. 39번은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인데요. 중세국어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쌤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라서 4분의 1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기를 이렇게 하죠. 딸기를 이렇게 를 얘기하고 딸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박을. 그러면 받침이 있으면 을이 오죠. 받침이 딸기 이 할 때 받침이 없으니까 를. 그러니까 자음이냐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랄도 있고요. 랄. 그다음에 알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모음 조화 때문인데요. 모음 조화는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라고 생각하고요. 플러스에 아, 오, 아가 있고요. 음성 모음에 으, 우, 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응되는 것이 아래아에 대응되는 게 으예요. 그래서 아래아가 오니까 여기는 으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올 때는 딸기를, 그러니까 모음이 올 때고요. 수박을, 그러니까 모음이 올 때는 를, 수박, 자음이 올 때는 을이 오죠. 그리고 요 라인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은 플러스 자음, 마이너스 자음, 플러스 모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모음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을을 외에도 알랄도 있었다.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눴고요. 쌤이 자음 모음. 그다음에 모음 조화를 잘 지켰는데 아우와 으우에 따라서 플러스면 알, 마이너스면 을이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중성 모음 이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받침과 유무화로만 판단하면서 을도 되고 알랄도 되고 둘 다 됐다고 돼 있어요. 이가 오면 둘 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성이기 때문에 둘 다 됐다. 그 다음에 끝모음, 끝음절 모음이 에나, 위, 인, 체온도 이와 마찬가지로 받침 유무에만 결정되었다. 그래서 요 선생님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바랄 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바랄은 받침이 이렇게 왔습니다. 받침이 오면 수박 을이죠. 을. 그러면 요 두 개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랄 말고 다른 것이 올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받침이 온 단어가 여러분 아바님 할 때 꿈하고 벼로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그 받침이 온 단어 중에 이가 오게 되는 아바님의 경우에는 양성 음성이 다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바님도 여기에 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갈게요. 니은에 들어갈 단어는 염규벼로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니은은 받침이
받침이 있는 경우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랄하고 랄은 딸기를처럼 받침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받침이 없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받침이 없는 단어는 둡게도 있네요. 둡게. 그럼 3개가 있네요. 둡게, 염규, 벼로. 총 6개 중에 3개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게 3개, 없는 게 3개. 이렇게 있는데 니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양성 모음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염규는 우니까 음성 모음이가 올 수가 없겠죠. 그죠? 둡게의 경우에는 어이가 오는 경우에 여기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여기 에와 위와 이가 오는 경우에는 양성, 음성 다 올 수 있었다. 받침으로만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받침으로만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침의 유무로만 조사가 결합되었다 라고 했고, 모음 조화는 따지지 않았으니까 둘 다 올 수 있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에 디귿에 들어갈 단어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 더 받침이 있는 단어가 발알인데 양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꿈의 경우에는 음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바님은 중성이지만 양성, 음성 둘 다 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리을의 경우에는 둡게뿐이다 라고 했는데, 리을은 한번 볼까요? 리을은 받침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받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받침이 없는 단어가 둡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벼로도 있고 염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을은 음성 모음이 와야 되니까 둡게가 되죠. 근데 염규도 되지 않아요? 염규도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음성 모음이니까. 그래서 뿐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벼로는 플러스니까. 다음에 니은 리을의 공통으로 들어갈 게 아바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님은 자음이 으로 끝났습니다. 즉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은 알하고 을이 돼야 되겠네요. 니은 리을이라고 되죠. 기역하고 디귿이 되겠죠.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법이니까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눈이 어지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6평을 보고 언매에서 문법이 좀 정리가 안 됐다는 친구는 화작으로 갈아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화작이 만만치 않아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화작도 구입하고 여러분 기출 화작도 구입해서 하루에 조금씩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언매하는 친구들은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을 좀 많이 돌려보세요. 기출을 많이 돌리고, 시중에도 마더턴 같은 문제집이, 기출 문제집이 잘 문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문제씩, 또 수능 특강 원매도 많이 풀어보시고, 매체도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 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쌤이 말하다가 혹시 필기하다가 실수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